오늘은 식물과 에너지에서 광합성. 자, 오늘 여기 광합성하고 그 다음에 증산작용하고 싹 다 너희들 증산작용까지가 시험범위야. 그래서 싹 다 해버릴게요. 자, 먼저 광합성부터 봅시다. 이거 했던 거. 자, 광합성 같은 경우에는요. 자, 식물은 뭐 누굴 잡아먹거나 그러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양분을 직접 만들어내는데, 자, 광합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양분을 만들어내요. 자, 이때 필요한 놈이 뭐냐? 이산화탄소와 물이죠. 자, 이 이산화탄소는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느냐? 잎의 기공을 통해서 들어왔죠. 그 다음 물이라고 하는 놈은 어디서 들어와? 뿌리에서 흡수해가지고 빨려 올라오는 거죠. 물관을 타고서. 자, 그 다음 빛 에너지를 받아서 뭘 만들어?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데, 자, 이때 이게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다? 바로 엽록체. 그렇죠. 자, 식물의 세포라고 해가지고 엽록체가 모두 다 있는 건 아니야. 일부의 식물 세포에만 있어. 주로 잎부분에 있죠. 그죠? 이 엽록체 안에는 뭐가 있다? 엽록소라고 하는 색소가 있죠. 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초록색을 띠게 되는 거예요. 자, 걔가 이제 빛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자, 이렇게 광합성을 통해서 뭘 만들었느냐? 포도당이라고 하는 양분을 만들어요. 그죠? 자, 포도당이라는 양분을 만드는데, 양분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걸 뭘로? 녹말 형태로 낮 동안에 저장을 하죠. 밑줄 꼭 쳐주세요. 자, 녹말로 바꿔서 엽록체에 저장. 자, 낮 동안에는 녹말로 바꿔서 저장을 해놔요. 자, 보자. 이산화탄소 공기 중에 잎을 통해서 흡수합니다. 물 뿌리를 통해서 흡수했어요. 빛 에너지 흡수했어요. 그래서 짠짠짠짠 해가지고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었어요. 엽록체에서. 자, 그런데 포도당은 만들자마자 녹말이라고 하는 형태로 일단 저장부터 해놓고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요. 산소는 방출하거나 공기 중으로, 아니면 자기가 쓰거나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야. 이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서 중요한 놈은 누구야? 바로 BTB 용액 색깔이에요. 오른쪽 밑에 있죠? 자, 노란색일 때가 산성이고요. 그 다음 초록색일 때가 중성, 그 다음 염기성인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누구냐? 이산화탄소야.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있다. 그러면 걔는 산성을 띠게 되는 거고, 이산화탄소 양이 적어진다. 그러면은 파란색을 띠게 돼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많으면은요, 녹아 들어가게 되면 산성을 띄기 때문에 노란색이 띈다라는 거. 자, 지금 뭐 산성, 중성, 염기성을 뭐 외울 필요는 없는데, 색깔 변화는 이산화탄소 양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구나 정도만 알고 계셔도 좋아요. 광합성에서는. 자, 숨을 불어 넣었어. 야, 여기 지금 숨을 불어 넣은 파란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한 BTB 용액이라 그랬어. 노란색으로 변한 이유는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갔기 때문에. 자, 그걸 가나다에다가 각각 집어넣고요. 나에는 물풀, 그냥, 그 다음에 다에는 그러니까 나에는 검정말, 그 다음 다에도 검정말 넣었는데, 이 은박지로 쌌죠. 자, 그래서 색깔 변화를 봤는데 나만 파란색으로 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아까 얘기했어. 파란색으로 변했다는 얘기는 뭘 소모했다는 뜻이냐? 이산화탄소를 소모했다는 뜻이야. 그래서 가와 나를 비교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변화가 없었는데, 검정말을 집어넣고 있었을 때는 파란색으로 변했네. 아, 얘가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구나야. 그 다음 다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네. 똑같이 검정말을 집어넣었는데 나는 변했는데 다는 변화가 없네. 다에는 뭐가? 햇빛을 차단했죠. 아, 광합성에는 빛이 필요하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와 나를 비교할 때는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라는 거, 나와 다를 비교할 때는 빛이 필요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실험이야. 알겠죠? 그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옆에, 자, 바로 옆에 보시면 광합성 결과 생성되는 애를 이제 보는 실험인데, 광합성 결과 생성되는 기체는 뭐냐? 당연히 산소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무깔때기, 검정말, 그 다음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이야. 자, 여기서 탄산수소 나트륨을 왜 물에다 녹인에다 집어넣느냐? 이거 뭘 공급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공급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핀치 집게로 해가지고서는요, 고무관에 이제 기체가 모이게끔 하는 거죠. 자, 그거를
얘가 산소냐 아니냐 확인하는 방법은 뭘 갖다 대는 거야? 향불. 향불이 다시 타오르면은, 자, 불씨를 갖다 댔는데 그게 타오르면은 그거 산소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 산소 확인하는 실험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환경요인 별표 치워주세요. 환경요인 광합성은요, 빛의 세기, 이산화탄소 농도, 온도 이 세 가지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자, 그래프상에서 보시게 되면 빛의 색이나 이산화탄소 농도나 어느 지점부터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해요. 자, 그러니까 빛의 세기가 셀수록 광합성량도 증가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일정하다. 왜 일정하냐? 자, 더 이상 이제 그 양분을 만들어내는 광합성을 하는 엽록체 개수의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죠. 자, 걔네들이 모두 다 일하고 있으면 아무리 빛을 많이 갖다 줘도 일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이산화탄소도 마찬가지야. 어느 정도 농도 이상부터는 증가하지 않는데 온도 보세요. 올라가다 온도가 높아지면 광합성량이 증가해요. 활발하게 움직이다가 어느 온도부터는 오히려 떨어져 버려. 자,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얘네들은요. 광합성을 하는데 필요한 효소에 그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단백질 변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단백질의 변형이 일어나서 오히려 광합성을 안 해버려. 자, 그래서 뚝 떨어지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의 그래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옆에 거 한번 해봅시다. 자, 126쪽에 이제 증산작용인데, 이 증산작용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 증산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해 주는 거야? 잎에서 물이 수증기 형태로 빠져나가는 걸 가지고 증산작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잎에 구조 나와 있는데, 자, 여기 지금 제일 겉부분을 표피라고 얘기를 해줘. 자, 한 겹의 세포층이면서 그 다음에 공변세포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공변세포라는 것에 의해 가지고서는요, 만들어지는 구멍이 있어. 그걸 기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체의 이동 통로가 되는 거야. 자, 거기 기공이라고 하는 거는 공변세포에서 만들어지는 구멍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기체 이동 통로가 되는 거예요. 됐니? 자, 이 기공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 1번에 보시면 앞면보다 뒷면에 더 많다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줘. 뒷면 쪽에 많이 있는데 앞면엔 없다 그러면 그것도 틀려. 알겠지? 자, 그 앞면에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뒷면에 좀 더 많이 있어. 자, 그 다음 증산작용이라고 하는 거는요, 물이 수증기로 변해서 기공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야. 자, 이 물이 수증기로 변해가지고 기공을 통해서 빠져나가는데 물은 뿌리에서 흡수를 하죠. 물관을 타고서 올라와요. 그리고 잎에 도달해가지고 수증기로 빠져나가는 걸 얘기해준다라는 얘기야. 미산이 뭐야? 자, 그래서 잎을 통해서 이제 수증기 형태로 빠져나가는 걸 얘기를 해주는데, 요게 증산작용이 일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뿌리에서 그 잎까지 물이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증산작용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 실험 보이죠? 그게 지금 가, 나 두 개의 시험 눈금 실린더에다가 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식용유 떨어뜨렸죠? 자, 여기 식용유를 떨어뜨리는 이유 기억해 주셔야 돼. 식용유를 떨어뜨리는 거는요, 물의 증발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 자, 물이 자연적으로 증발되는 걸 막고요. 그러면 물의 양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누구냐를 이제 보는 거야. 잎이 달린 애와 잎이 없는 애. 당연히 누가 더 많이 물이 줄겠냐? 잎이 달린 애가 더 많이 줄다라는 얘기야. 그 뭐야? 잎을 통해서 증산작용으로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자, 거기다가 이제 비닐봉지 씌웠어. 야, 비닐봉지 밀봉하니까 뭐가 맺히느냐? 물방울이 맺히는 걸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물이 빠져나오는구나 라는 그딴 얘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3번인데요. 저기 기공은 공변세포 2개에 의해서 열고 닫히고 하게 되는데, 이 공변세포의 구조가 이제 중요해요. 공변세포 같은 경우에는요, 뭐가 있느냐? 엽록체가 있어요. 자, 공변세포에는 엽록체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엽록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포벽 바깥쪽이, 자, 먼저 그 공변세포에는 엽록체가 있고, 그 다음에 안쪽 세포벽이 바깥쪽보다 두꺼워요. 오케이? 안쪽 세포벽이. 자, 그럼 그림상에서 이 공변세포 2개가 같이 있는데 공변세포 하나만 보게 되면 안쪽이 두껍고 바깥쪽이 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쪽 안쪽이 두껍고 바깥쪽이 얇은 거야. 그리고 안에
엽록체가 있어. 자, 얘가 이제 낮 동안에 햇빛을 받으면은 엽록체가 있기 때문에 뭘 하느냐? 광합성을 해요. 자, 광합성을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여기서 양분이 만들어지는 거야. 자, 우리는 아직 안 배웠지만 삼투 현상이라고 해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렇게 이동하는 현상이 있는데, 공변세포 안에는 양분이 있고 표피세포는 엽록체가 없어. 그래서 얘네들은 광합성을 못해. 그러니까 주변에는 광합성을 안 일어나고 공변세포에만 광합성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 표피구조에서는. 자, 그러니까 여기는 양분이 생기고 주변은 없고, 그럼 주변에 있던 물들이 요 안쪽으로 흡수되어 들어오게 되는 거야. 공변세포는 물이 막 들어오니까 점점 팽창해. 팽창을 하는데 이 구조상에서 보면은요, 안쪽이 두껍고 바깥쪽이 얇으니까 바깥쪽은 점점 부풀어 오르고, 그래서 휘어지게 돼. 자, 이 두 개가 서로 휘어지면서 기공이 열리게 되는 거야. 그럼 밤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반대로 이제 양분을 소모시키기 때문에 물이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기공이 닫히게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낮 동안에 기공이 열렸을 때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얘기인데, 오른쪽에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조건 해가지고 나와있죠. 햇빛이 강하고 온도가 높고 바람 잘 불고 그 다음 습도가 낮고. 이거 뭐야? 빨래가 잘 마를 조건이랑 똑같아요. 물이 증발이 잘 일어날 조건이랑 같다. 그래서 증산작용의 역할이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보시면은요, 자,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잎까지 올라가는 원동력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식물 내부의 물을 밖으로 내보내서 수분량도 조절해주고요. 그 다음 주변 온도를 낮추는 역할까지 한다라는 그런 얘기야. 이게 증산작용에 일어나는 거고요. 자, 다음 여기 문제는 좀 이따 풀고 우리 실험부터 좀 얘기할게. 128쪽에 실험부터 얘기할게. 자, 128쪽에 보시면요, 물에 담긴 비커에 검정말을 넣고 3시간 동안 놓아줍니다. 햇빛이 잘 비친 거세. 이거 지금 뭐 했단 얘기야? 광합성 시켰단 얘기야. 그리고 관측을 하니까 초록색 알갱이들이 막 있는 걸 볼 수가 있어. 이 초록색 알갱이가 바로 엽록체가 되는 거죠. 자, 에탄올에 넣고 물중탕을 했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에탄올에다 넣어가지고서 끓이게 되면은요, 열을 가하게 되면 엽록소가 파괴돼서 녹아져서 나와요. 에탄올에. 자, 그러니까 얘 뭐 하는 거야? 탈색시키는 거야. 오케이? 자, 에탄올에 넣어 물중탕을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에탄올에 엽록소가 에탄올에 녹아 빠져나와서 탈색시키는 거야. 이거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자, 우리가 지금 뒤에서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을 떨어뜨릴 건데, 이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은요, 뭘 검출할 때 쓰는 거냐면 녹말 검출할 때 쓰는 애야. 그래서 녹말이랑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이 반응하면 청남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탈색을 시킨 다음에 이걸 떨어뜨려 가지고 관측을 하게 되면 엽록체가 청남색을 띠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결과 우리는 광합성 결과 뭐가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는 실험이냐? 녹말이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자, 주의하셔야 돼.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을 떨어뜨렸어요 라는 거는요, 녹말 확인했다라는 얘기야. 알겠죠? 요거 포도당 생겼어요 그러면 안 돼. 녹말 확인한 거야 지금. 아, 광합성 결과 녹말이 만들어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실험이 되는 거예요. 됐니 여기까지? 그 다음 또 바로 옆에 거 실험 좀 먼저 좀 얘기할게. 자, 바로 옆에 실험에 빛의 세기와 광합성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 쉬워. 바로 옆에 129쪽 보자. 일단 129쪽 먼저 보고서는요, 문제 한꺼번에 풀도록 할게. 자, 여기 코르크 뚫개로 시금치 잎을 뚫어서 잎 조각 20개 정도 만든 다음에 1% 탄산수소 나트륨이 들어있는 주사기에 넣고서는요, 쭉 잡아당겨. 자, 얘를 쭉 하고 잡아당기게 되면은요, 얘네들 그 잎 조각이 모두 가라앉을 때까지 당겨요 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 가라앉는 이유가 그 잎 조각 안에 있던 공기를 빼낸다는 의미야. 알겠죠? 부피를 크게 해가지고 압력을 잡게 해서 얘네들 안에 있던 공기들이 빠져나오게끔 하는 거야. 그렇게 가라앉힌 다음에, 자, 비커에다 넣어요. 그럼 이렇게 가라앉아 있단 말이야. 걔네들한테서 이제 뭐야? LED 전등을 비춰주는 거죠. 자, LED 전등을 비춰주게 되면은요, 얘네들이 하나씩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을 할 거야. 그 이유는 광합성을 해서 산소 기체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산소 기체가 발생을 했는데, 그러면 하나 비춰줬을 때랑 3개 비춰줬을 때랑 시간이 다르네? 즉, 빛의 세기가 세질수록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라는 걸 얘기하는 그런 실험이야. 알겠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도 실험해요 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실험하는 건 또 요거 검정말 집어넣고요. 이거는 이제 뭘 확인하냐면요, 역시 마찬가지로 기포가 얼마나 생기는지를 보는 그런 실험이야 이거는. 그래서 전등이 가까이 왔을 때는 기포가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전등이 멀어지면 기포수가 적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는 거야. 기포수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광합성이 활발하다는 뜻이고요. 자, 그리고 1% 탄산수 나트륨 수용액이 계속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죠. 이거 뭘 공급하기 위한 거라고? 이산화탄소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얘기야. 일단 내용은 여기까지고,